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있지 않은 사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혹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말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법을 사용하는 거죠. 현재 시제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정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문법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그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문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왜? 없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없는 문법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가정법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If I were you, I would not say such rude words to your parents. 이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없는 사실이니까 어떻게 현재지만 과거로 표현하는 거라고. 맞지 않는 문법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가 I인데 워가 왔죠? 왜?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없는 문법으로.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항상 비동사는 were 씁니다. 인칭에 관계없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라면 지금, 그죠? 나는 네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너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지. 내가 만약에 지금 너라면. 근데 실제로 나는 네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조동사는 뭐 우드, 쿠드, 슈드 다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돼. 예정이냐, 가능이냐, 의무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어, If they had left before 7, they could have avoided the terrible rush hour. 만약에 그들이 7시 전에 떠났더라면, 과거에 실제로 그렇게 떠난 게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렇게 떠났더라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had left, 과거 완료로, 대과거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들은 could have avoid,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끔찍한 러시아워를, 그죠? 저기 차 붐비는 시간을 여기도 보시면은 could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왔죠, 그죠? 가정법에서는 항상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고 have pp, have avoided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지? 실제로 그들은 과거에 7시 전에 떠나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났었던 것처럼 가정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If the tides were to stop, nature's ecological balance would be lost. 자, 얘는 가정법 미래야. 여기 보시면 were to가 왔지?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비투용법. 우리가 예전에 조동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옛날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당시에 조동사 역할을 대신했던 게 바로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이루어져 있는 비투용법이었다. 비투용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져요? 예정, 그죠? be willing to 부정사. 의무, be obliged to 부정사. 그다음에 운명, be destined to 부정사. 가능, be possible 혹은 be able to 부정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동사가 없던 시절에 조동사 역할을 대신했던 게 비투용법인데, 그래서 이때 쓰이는 그 비투용법에서 기본적으로 조동사라는 미래의 의미를 갖지, 그죠?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에서는 이렇게 뭐를 쓴다? 비동사 플러스 투 부정사, 비투용법을 쓴다. were to 부정사 형태로. 비동사는 항상 was 쓴다고 했으니까 가정법에서.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사실, 불가능한 미래를 가정해서 말하는 거야.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서 말할 때 이렇게 비투용법을 써요. were to 부정사 형태로. 만약에 파도가 멈춘다면 자연의 어떤 생태학적인 균형은 would be lost, 상실될 것이다 그 말인 것이. 실제로 미래 시점에서 어떤 파도가 멈출 일은 없어.
그렇잖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치? 이렇게 불가능한 미래 사실을 가정해서 말할 때 우리는 비투용법, what 부정사를 씁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가정법 미래에서는 또 다른 형태가 있죠.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한 의심,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어떠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죠? 강한 의심을 품고 이야기할 때, 그런 때는 뭐 what가 아니라 what 부정사가 아니라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should를 써요. 조동사 should. 이때 should가 이성적 감정적 판단의 should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구냐 명령 충고동사 구문에서도 should, 그다음에 대절에 이런 동사가 오고, 그죠? 요구냐 명령 충고동사가 오고, 그다음에 대절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혹은 그냥 원형 부정사로 쓰지. 왜? 이때 should가 가정법 미래, 강한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그죠? 이성적 판단, 감정적 판단의 should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미래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if절에서 what 부정사 혹은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what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뭐 불가능한 미래 사실을 가정해서 말할 때, should 원형 부정사는 뭐 강한 의심을 품고 이성적 감정적 판단으로 우리가 강한 의심을 품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 다음 네 번째 문 한번 볼까? If it weren't for the thick trees, thick trees, the bitter wind would blow the house to pieces. 자, if it weren't for,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은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 도치구문이라고 하지, 그지?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거, 도치구문. 다시 말하면 if가 없다면 were it not for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두 단어로는 but for야, but for. 한 단어로 without. 뜻은 뭐뭐가 없다면 그 말인 거지.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두꺼운 나무가 없다면, 나무들이 없다면 그 아주 강력한 바람이 집을 two pieces, 조각으로, 그죠? would blow, 날려버릴 텐데 그 말인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가정해서 말하는 거지, 현재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면 if절에서 어떻게 와?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지, 그지?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마찬가지로 if가 생략이 되면은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위치가 도치돼서. 마찬가지라 두 단어로는 그냥 but for고 한 단어로는 without이지,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뒤에는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와야겠죠. would have blown,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 sometimes, 때때로 그 말이지. from time to time, 뭐 at times, 뭐 on and off, now and then, 뭐 sporadically, 다 때때로 있다금 그런 뜻이야. 그는 행동하는데 as if he were my boss, 마치 그가 내 사장인 것처럼 행동한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는 내 사장이 아니야. 근데 마치 내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as if 절에서도 as if가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말할 때에는 as if 절에서도 뭐가 와? 가정법이 와.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와 그 다음에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서로 같을 때에는 가정법 과거로. 만약에 if절의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제 앞설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서로 같은 시제니까, 그죠?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쓴 거지. 그는 지금 내 사장이 아닌데 마치 내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그죠? 없는 사실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정법이 온 거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as if 다음에 직설법이 올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런 때는 당연히 직설법으로 그냥 쓰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말할 때만 그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라고. 근데 있는 사실을 전달할 때는 뭐 그냥 직설법을 쓰는 거지, 그지? 시제일체 따라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t's very cold outside. 지금 밖이 매우 추워. Put on your coat. 명령문이죠? 네 코트 입어. Put on 하면 입다 그 말이지. Put on은 옷을 입는 동작을 말하는 거야. wear는 입고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 둘 다 입다라는 뜻이지만 put on은 입는 동작을, wear는 걸치고 있는, 그죠?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or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or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그 말인 거지. or는 if not의 뜻이에요. if no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너는 catch a cold, will catch a cold, 감기 걸릴 거야 그 말인 거지. 이해됐죠? 이때 cold는 감기라는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a cold가 되는 거예요. a cold.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 관한 그 말이지. as far as
뭐뭐 하는 한 그런 뜻이자. 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as long as예요. as long as는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이고, as far as는 정도를, as long as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거지.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 관한 한 I have an objection to the plan.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그 말인 거죠. objection은 반대라는 뜻이야. objective는 목표라는 뜻이고, 그죠? object는 어떤 대상, 물체라는 뜻이고, objection은 반대이. 마지막 예문 한번 볼까? You may go, 너는 가도 좋아. 이때 may는 허락의 may죠, 그죠? Wher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As long as, if의 뜻이라고 했죠, 앞에서.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you promise to be back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돌아온다고 약속하기만 한다면. 이때 as long as는 if의 뜻이죠, if. 이해됐죠? 밑에 보시면 추가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직 드릴 연습 문제 이렇게 있죠. 밑에도 연습 문제 이렇게 있고, 오케이.